안녕하세요. 네오젠 과학전문학원에서 고1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원주 선생님입니다. 2023학년도 2학기 기말 중산고 내신 분석 리포트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난이도는 중산고 그 전에 있던 난이도랑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산고가 시험 범위가 조금 이제 요번엔 좀 많이 튀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빠지는 부분도 있고 들어가고 빠지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아마 학생들이 공부하시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고요. 통합과학 자체는 앞에서부터 이제 쭉 연결돼서 연결되는 보기들도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시험 범위가 이렇게 튀는 부분들이 있는 학교들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아마 연결되는 것들을 조금 더 유념 있게 보셔야 됐었을 거고요. 아마 시험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았기 때문에 대표 유형 문제를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번 문제를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대멸종에 대한 문제였고요. 각각의 시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대멸종이 어떤 원인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암기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는 지구 생명체 출현 문제는 아마 지금 통틀어서 중산고만 처음 나왔을 거고요. 요게 교과서에 있을 겁니다. 그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요 문제가 나왔을 거고 어떤 가설에 대한 문제죠. 요런 부분들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암기하셨다면 쉽게 문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조금은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학교는 이 문제가 나왔다면 신유형 문제겠지만 중산고에서는 이런 문제들은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교과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생명 파트에서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태계 평형 문제인데 웬만하면 삼각형 그림을 주겠지만 이게 지금 자료로 나와 있어요. 증가감소로만 나와 있다고요. 이걸 따지는 건 쉽진 않죠. 그러니까 이걸 가시권으로 삼각형으로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었다면 조금 더 낚이지 않고 문제를 푸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줬다는 건 낚으려고 내는 문제였기 때문에 조금 더 자료 분석에 신경을 썼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 그 다음에 11번 같은 문제는 신유형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신유형은 아니지만 사막화 문제하고 대기 대순환 문제를 살짝 섞어놨습니다. 그래서 사막화에 대한 기본 개념과 원리, 대기 대순환에 대한 기본 원리와 특성을 정확히 알았다면 이걸 적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기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림만 보고 여러분이 문제를 쫄지 않고 천천히 하나하나 풀 수만 있었다면 충분히 보기에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었던 문제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신유형이겠으나 그림을 잘 보시면 사막화의 내용과 대기대순환의 내용을 각각 정리해서 이걸 하나로 통합해 놓은 거기 때문에 충분히 보기에서 여러분들이 낚이지 않고 풀 수 있었던 문제다라고 보입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면 아마 이 자료는 많이 봤던 자료지만 조금 특이한 자료죠. 그러니까 넓히고 줄이고의 자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들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원인, 결과, 왜 그렇게 됐니? 그리고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 거니? 예상까지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꼼꼼히 봤기 때문에 자료 해석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엘니뇨를 단독으로 시험 문제 냈고 엘니뇨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그러니까 어차피 엘니뇨라고 가르쳐주고 문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문제들을 풀어내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한테 한번 짚고 넘어가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에너지 피라미드를 단독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이 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아차 실수할 수 있는 보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보기들만 낚이지 않고 정리했다면 쉽게 문제 푸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19번 문제, 일단 통합과학에서 전자기 유도 나오면 코일이 있고 자석이 왔다 갔다 하죠. 옆으로 왔다 갔다 하든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든 어차피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자기 유도에 대한 개념만 알고 있었다면 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풀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22번 같은 문제는 변압기를 단독으로 냈고요. 기본적으로 변압기 문제는 우리가 많이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수 있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선생님이 이제 내신 분석 리포트에는 쓰지는 않았지만 21번 문제 같은 경우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원래는 전자기 유도, 즉 면적당 자기장 변화를 각도별로 물어보는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전자기 유도 방향이 생기냐, 그렇게 흐르냐, 반대가 됐을 때 얘네들이 뭐 증가냐, 감소냐, 이 정도 문제였기 때문에 말장난, 즉
낚이는 문제로 내서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낚이는 문제로 냈기 때문에 문제만 꼼꼼히 읽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총평을 좀 해보자면 중상고 같은 경우는 90점 후반 정도가 1등급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생명하고 지구과학이 암기성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시험 범위가 좀 튀었기 때문에 연계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나왔던 내용들까지도 같이 기억, 니은, 디귿 보기로 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들이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중상부 내용들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실 때 내용적인 측면들은 어차피 시험 범위에 있는 것들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난이도 자체가 그 전에 비해서 비슷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중상고 시험 문제만 놓고 봤었을 때는 난이도가 소폭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난이도의 높음보다는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그 정도 문제들만 해석해낼 수 있다면, 즉 이 주변의 기출 문제들을 풀어내서 이 자료를 해석해낼 수만 있다면 충분히 중상고 시험 문제 대비하는데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2023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중상고 내신 분석 리포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